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선우 씨. 네, 하나 씨. 참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무슨 별일이요? 우리의 친구 뉴욕타임즈 아시죠?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저희를 인터뷰해서 대서특필하기도 한 뉴욕타임즈에서 2026년 1월의 추천도서 25권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영문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신기한 것이 한국에서는 신간이 출간되고 나서 여러 매체에서 소개하고 추천하잖아요. 근데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책이 아직 나오기 전에 미리 추천 도서를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의 미국판은 1월 20일 출간이고 영국판은 1월 22일 출간.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뉴욕타임스에서 벌써 1월에 추천 도서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 유명한 서점이죠. 폴스 서점에서 또 1월 추천 도서 탑 10을 선정했는데 거기에도 여둘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이 아직 나오기 전에 이런 반응을 접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실체가 없이 들떠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책이 나오기 전에 책을 읽을 수 있게 책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가제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가제본한 책을 일컫는 영어 단어가 갤리라고 하죠. 저희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지금 아마존 같은 곳에서 예약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영문판을 예약 주문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도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네.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어판 번역은 젠지께서 맡아서 해주셨어요. 지니핑 님이라고 하는 번역가님이 해주셔서 하나 씨는 영문판을 지금 꽤 읽었죠. 네,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크크거리면서 재밌게 읽고 있더라고요. 아니, 영어로 쓰여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의 이웃 김민철 작가가 이름이 남자 같아서 내가 철군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영어로는 미스터 철. 그리고 철군의 남편인 낫별님. 그래서 철군 낫별 부부라고 부른다라는 말이 닉네임이죠. 그렇죠. 미스터 철 데이스타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우리말로 썼을 때의 느낌과 영어로 그걸 읽으니까 아, 이걸 이렇게 번역하셨구나 하는 재미가 또 있어서 또 책이 워낙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쓴 책인데도 읽으면서 매일 크크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니핑 번역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 에이전시와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계셨는데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저희가 좋아하는 호프자런의 랩걸을 한국어로 옮긴 번역가 김희정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에 살고 계시고 톡토로이시기도 하신데 최초에 이 책의 영어권 진출이 확정되기 전에 영미권에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저희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셨던 분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김희정 선생님께서 주변에 한국 사회,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읽어야 할 책이 바로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다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을 했다고 해주셨는데 저희 책이 영미권에 계약이 되어서 진출하는데 어떤 첫걸음을 만들어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국 포일스 서점과 뉴욕타임스 소식이 하루에 쏟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제가 좀 얼떨떨해 있으니까 선우 씨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뉴욕타임스 추천도서로 지금 1월에 선정되기까지 했는데 연말에
버락 오바마가 올해 재밌게 읽은 책들 항상 언급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이런 얘기 했더니 저한테 건방지다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버락이 읽는 것도 시간 문제야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서 야, 저 사람은 보법이 다르다.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아, 저는 늘 본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우 씨를. 네. 그리고 지난 174화가 우리의 새해 캠페인이었잖아요. 네. 여둘톡 독서클럽 독도로독이 독도로독. 탄생했다라고 선포했는데 네. 많은 톡토로들이 아주 반가워하더라고요. 선우 씨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독도로독 회원인 지금 수많은 독토로들이 인증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1월에 책을 읽었으니 나는 독도로독에 가입되었다. 이렇게. 근데 그렇다면은 이런 독도로독에 가입된 톡토로는 독도로인가요? 그렇죠. 톡토로이자 독도로죠. 톡토로 안에 독도로가 좀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나요? 독도처럼? 책은 독서는 본질적으로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서 독도로독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톡토로 중에서도 혹시 책 안 읽는 60%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은 그냥 톡토로. 톡토로 중에서도 책 읽는 사람은 독도로. 독도로. 책을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도 북토크에서 여러 번 뵌 적이 있는 물금 톡토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 독도로독이다라고 인증을 해주시는 인스타 스토리를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난 이제 독도로라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도로독이라는 클럽의 멤버는 독도로로 부를 수도 있겠구나. 너무 재밌었습니다. 1호 인증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독도로독 인증은 1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받겠습니다. 최초에 한 권만 읽으면 상위 40%로 진입 잊지 마시고요. 계속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우 씨. 네. 우리가 조만간 독도로독 모임을 하려고 지금 조금 얘기 중이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오려면 댓글이든 SNS든 한 번은 인증을 한 사람이어야 자격이 있겠죠? 나 독도로독이요 이렇게. 아무래도 저희가 오프 모임을 하게 되면 독도로독 활동에 열심인 독도로에게 더 기회를 주고 싶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독도로독 같이 모여서 책 읽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언젠가 독도에서 독서 모임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독도로독 모임에 참여하는 독도로. 자, 지난 174화 독도로독 톡토로 독서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이번 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차를 바꿨어요. 연말에 여러 이유로 또 기회가 닿아서 차를 바꿨는데 이전 차를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차 2대를 굴릴 마음은 없지만 지금은 한시적으로 차 2대가 집에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전 차와 지금 새 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는데 저희의 이전 차가 한 6년 정도 차를 탔어요. 6, 7년 됐구나. 근데 그 당시에도 막 기능이 그렇게 최신 기능이 탑재된 차가 아니었거든요. 좀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기능을 가진 차였다 보니까 지금의 새 차가 체감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뭔가 새로운 신문물을 우리가 누려보는 그런 기분을 주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편의적인 기능이 참 많고 안전에 대해서 조력을 해주는 것도 많아서 신호대기에 서 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발이 좀 편안한 것이라든가 시트를 미세하게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전 차가 저희가 많이 몰지는 않았어서 중간에 또 코로나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한 5만 킬로 조금 넘게 탔죠. 5만 킬로를 넘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전 차가 참 귀여운 외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 킬로를 넘게 탄 별명을 붙여줬죠. 오만둥이라고.
근데 오만둥이를 제가 얼마나 좋아했나요. 아유 우리 오만둥이 하면서 정말 귀여워했던 좋아했던 차인데 이 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다 보니까 변심했어? 신호대기에서 오래 서 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잖아. 오만둥이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오만둥이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걸 보고 스스로가 참 간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만둥이는 이렇게 추운 날 차에 탔을 때 열선을 켰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매번 열선을 새로 켜야 되는구나. 새 차는 그러면 바로 켜져? 기본으로 우리가 내릴 때 켜놨었으면 그걸 기억했다가 다시 탔을 때도 자동으로 켜줘요. 아니 이 정도 기능이 이렇게 신기하고 편리한데 자율주행차 같은 거 타보면 난리 나겠다. 그러니까 음성 인식도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오만둥이를 타고 있을 때는 뭔가를 지시를 음성으로 하려다가 참 이 차는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차이들이 있으면서 제가 변심한 거죠. 오만둥이에 대한 마음이. 서운한데. 그러니까 오만둥이는 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몰라. 있는 데서 말 안 했어. 이전에는 오만둥이 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새 차 사려고 상의하는 것조차 되게 숨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변하나?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번 회차에 대한 소재가 점점 생각이 나게 된 거죠.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들톡 175화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정신 차려 나약한 현대인들아. 톡갈 한번 갈까요? 여,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사실 이 나약한 현대인이라는 건 저희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맞습니다. 6년 정도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타던 자동차를 이렇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불편하네라고 느끼는 이 나약한 현대인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더 신기술에 의존하고 익숙해질수록 이전에도 그냥 충분히 잘 살았던, 잘 썼던 어떤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이게 불가역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새로 나온 편리한 것들로 주변을 채우는 게 마냥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맞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새로운 차가 편의적인 기능도 많지만 이 새 차는 아직 얼마 안 탔으니까 영만둥이라고 할까? 오만둥이와 영만둥이. 영만둥이는 주차 보조 센서, 파킹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그것도 아주 강력해서 희한한 거는 우리가 6년 동안 다니던 길이고 늘 주차하던 곳이에요. 근데 영만둥이가 너무 오버해서 과잉으로 너 자칫 잘못하면 여기 부딪힐 수 있어. 여기 가까워.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지 보여줄까? 이러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서 오히려 늘 아무 문제 없이 됐던 곳이 위험 천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과보하는 엄마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 정도 뛰어놀아도 안 넘어지고 괜찮은데 아이고 어떡하려 그래. 아유 조심해 이런 엄마가 따라다니는 느낌이에요. 선우 씨는 자동 면허를 땄죠. 조금 늦게 땄기 때문에. 그쵸. 오토. 저는 수동 기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고 수동 면허를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몰기 약간 어색할 수 있겠지만 수동 기어로 차를 몰 수 있어요. 그리고 선우 씨나 나나 처음 차를 샀을 때는 후방 카메라도 없었고, 그렇죠. 나는 띠띠띠 하는 후방 센서도 없었어요. 센서도 없었어? 오. 그러니까 가끔은 뒤에 범퍼를 쿵 받기도 하고 범퍼는 그러라고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딪혀 가면서 점점 감을 익히고 그래서 이제는 백미러가 있고 대충의 감으로 어딘가 좁은 골목 같은 데도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후방 카메라 없던 차로 운전하던 데 익숙해져 있어서 카메라 있는 차를 타도 사이드미러랑 룸미러를 확인을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좀 더 최근에 면허를 딴 사람들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가 없는 차는 무섭다. 후진해서 주차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술이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퍼를 들이받지도 않고
뭐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겠고 또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런 게 없이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습득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디지털 기기들은 여러 에러로 인해 가지고 아날로그랑 다르게 센서가 나가서 만약에 그게 작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거울을 보면서 백미러를 보면서 주차할 수 있지만 그런 기술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운전에 관해서 또 하나 요즘 되게 의존적이 됐다고 느끼는 부분이 내비게이션이에요. 맞아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내비 기계를 따로 장착을 했었잖아요. 맞아, 블랙박스처럼. 맞아. 아이나비 뭐 이런 기계들을. 그리고 그런 내비게이션조차 있기 전에는 그냥 정말로 길을 자기가 운전자가 알고 있어야지 다닐 수 있는 거고. 나 전국 방방곡곡 여행 다닐 때 종이 지도 펴가면서 맞아요. 차마다 전국 도로교통 지도라고 하는 책을 사서 식후 지방 갈 때 거기서 이제 어느 지역인지 펼쳐서 확인하고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길치잖아요. 운전은 좋아하고 내비게이션 보고 찾아가는 거는 잘 하는 편인데 길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새로운 동네 가면 정말 긴장해서 운전하고 길을 그래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표지판도 열심히 보고 그런 노력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진짜 없더라고. 전국을 여행을 다닐 때도 물론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도 내가 어디 있는지 좌표 같은 거 동서남북 같은 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옛날에 내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산을 하나 넘어가는구나 어디를 끼고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감각을 지도 위에서 따라가던 그런 것과는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여기서 화면 보고 쭉 따라가니까 그 도시가 나왔다. 이런 식의 감각으로 대체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하나가 만약에 뭐 방전됐다 이러면 현대인들은 할 수 없는 못해. 게 너무 많아졌지. 맞아요. 뭐 전화번호 기억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차 얘기 잠깐 더 하자면은 새 차가 영만둥이가 이 시트 조절 기능이 아주 섬세하게 되어 있길래 이거를 다 하나하나 조정을 해 보면서 파악하려다가 내가 놓치고 있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앱으로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들어가려면은 인터넷 환경 속에서 몇 단계를 막 들어가고 기다리고 해야 돼서 내가 찾던 게 이게 아니면 다시 돌아 나와서 다시 들어가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 씨는 특히 설명서 읽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딜러님한테 책자로 돼 있는 차량 설명서가 있다면은 한 부 보내주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노페이퍼 정책상 이제 더 이상은 책자로 된 설명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차량 설명서를 검색해 봤더니 PDF로 900페이지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차량이 엄청난 여러 기술이 많고 설명해야 될 것도 많아지니까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한테 스마트폰의 설명서를 제작한다고 책자로 제작한다고 생각해 보면 엄두가 안 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핸드폰을 하나 사면 설명서가 있었네. 그렇죠. 이 버튼이 뭐고 이제 없구나. 그치. 되게 새삼스럽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차량 설명서가 없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그래 괜히 책자를 또 만들어서 환경에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 차 트렁크를 딱 열었더니 안에 웰컴 키트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뭐 쿠션이니 우산이니 뭐 그런 것들 뭐 방향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뭐 이 전화번호 놓는 판을 싼 케이스 등등 해가지고 너무 예쁜 아주 질 좋은 종이로 돼 있는 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노페이퍼라며? 완전 유페이퍼인 거예요. 너무 예스페이퍼잖아. 예스페이퍼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만둥이는 우리가 오래 타면서 정이 들어서 오만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영만둥이는 그냥 아직 영만인 것 같아. 정은 아직 안 들었어. 얘가 되게 좋긴 한데 신기능이 많아서 편리하긴 한데
아직 우리와 보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냥 영만이라고 하자. 영만이라고 해야겠네요. 예전에 쓰던 기기들은 설명서들이 단순하죠. 냉장고, 문 열고 뭐 온도 어떻게 맞추고 세척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의 설명이 있었다면은 요즘은 냉장고가 스마트 기기잖아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예전에는 단순하게 돌아다니는 거였다면 지금은 막 집안을 매핑을 하고 너무 많은 기능이 있고 그것을 다 알려면 또 설명서도 아주 두꺼워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막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게끔 또 연결되고. 이런 게 아주 편리하기도 하지만 자동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못하는 게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선우 씨랑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 키보드로 뭔가 타닥타닥 치다 보면은 오타가 생기면 자기가 알아서 보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을 켜놓으면. 근데 나는 그런 기능 싫어가지고 기능을 안 썼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이 그 기능이 있음을 어필하기 위해서인지 오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졌어요. 이건 저의 음모 이론입니다. 여튼 폰은 내가 대충 지금은 이제 보정 기능을 저도 쓰고 있고, 왜냐하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대충 써도 자기가 알아서 보정을 해주는데, 제가 노트북 키보드로 뭔가를 치다가 오타를 내잖아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잡히지 않지? 바로 잡히는데 너무 익숙해졌구나. 그러니까 왜 다시 내가 지우고 다시 써야 되지? 이런 그게 생각이 기본이란다? 0.001초만큼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분들의 경우에도 예전에 이런 패드 같은 거, 타블렛 이런 것을 쓰기 전에는 종이에다가 뭔가를 긋고 그리고 했잖아요. 근데 태블릿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지울 수 없는 어떤 선을 쓱 그렸는데 실수했을 때 순간적으로 커맨드 Z나 컨트롤 Z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흔적이 없이 깨끗하게 컨트롤 Z 하면 실행 취소가 된다는 것. 그것은 아주 편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급부로 읽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선을 하나 그을 때 아주 주의 깊게 집중을 해서 긋는 그 집중력은 얻기가 힘든 거겠죠. 수련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네. 디지털 시대의 어떤 이면이네요. 그것도 일종의 유실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편리함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뭔가를 잃는 것의 또 다른 예가 요즘 산에 가면 데크를 너무 잘 깔아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쪽으로 다니면은 진짜 편하고 되게 쾌적하고 좋은데 전에 왜 안산 갔을 때도 그 동네 오래 산 친구가 자기가 더 좋아하는 길이라면서 이렇게 안내해줘서 맞아요. 데크가 깔리지 않는 산길로 우리가 야트막한 그 산을 타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서 그래 데크길이 전부가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편편한 나무 바닥이 깔리지 않은 약간은 울퉁불퉁하고 좀 돌도 있고 나무 뿌리도 울퉁불퉁하다? 있고 울퉁불퉁한 평평하다. 평평한 죄송합니다. 그 나무 뿌리도 좀 이렇게 나와 있고 발밑을 신경을 쓰면서 다니는 그 감각이 사실은 산에 오르는 감각인 건데 맞아요. 그거를 되게 잊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데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 오는 날 흙물이 막 튀거나 하지 않고 또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흙길, 바위길의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가 접질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걷고 그리고 바로 흙과 돌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지면을 밟을 때 그 랜덤한 울퉁불퉁함 그리고 거기서 피어오르는 흙먼지 냄새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낙엽이 깔렸을 때 그거를 또 바스락하고 밟는 기분도 있고 뭔가 발목의 안정성을 위해서 더 조심하면서 몸의 균형 감각을 익히기도 하고 그런 걸 위해서 산에 가는 건데 이런 평평하다 평평한 저희가 지금 계속 농담하는 거는 카니를 찾아서의 카니 씨가 한 이 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겠네요. 이미 지나갔는데 왜 아직도 하고 있지? 라고 당황할 수도 있어. 어쨌거나
그런 평평한 길은 사실 평지에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데크를 만드는 업체에서 만드는 그 느낌이 다 비슷하니까 어딜 가도 같은 데크를 덜컹덜컹 밟고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어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되게 예쁜 자연인데 그런 산에도 다 데크를 깔려 그러는 습관이 생기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뭔가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 물론 무장애길이라고 해서 유아차라든가 휠체어라든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더 필요하죠. 그렇죠. 보행 약자들도 숲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 언제나 가치라는 게 무조건 어떤 것은 좋은 가치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 가치로 인해서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고 그런 거 없이도 다 잘 살았다. 그치. 에어컨 없던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한 개도 안 덥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거 없던 에 들어가는 그런 것 중에는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도 있죠. 그래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니까 안전을 계속 보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전 불감증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불편함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함, 그게 없이도 괜찮은데 그게 더 편리하다는 것에 계속 무방비로 젖어들게 되면은 그 불편함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지금 오만둥이에 대해서 왜 이것도 저것도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불편불감증은 좀 있어도 괜찮지 않나? 좀 그 정도 불편함이 뭐가 어때서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한 인간에게는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때의 불편불감증은 다른 사람의 불편에 대해서 불감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의 불편에 대해서 나는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둔감력 같은 것? 둔감력. 왜 또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최근에 제가 치과 치료를 여러 번 가서 받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공정이 훨씬 더 짧고 그리고 뭐 약간의 불편감이나 불쾌감 같은 게 있지만 드르륵 하고 끝날 수 있는 공정이 다 마취를 하고 조금의 불편감도 없게 하기 위한 그런 게 너무 발달을 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치아에 관련된 증상을 낫게 하기 위해서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거치면 나아지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과정에서도 안 아프게 하는 것이 발달했다. 그렇기도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그런 치과 찾아가잖아요. 안 아프게 해주는 곳. 그렇기도 하죠. 나약하네. 나약해. 정신 차려 나약한 현대인들아.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도 많이 했죠. 먹고 안 죽으면 다 보약이다. 그때는 또 너무 야생에 방치했어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 특히 아이들을. 요즘 아이들이 마트에서도 보면은 흙당근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흙이 묻어있는 거를 되게 그것을 불결한 것이라고 인지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만날 기회가 너무 없이 자라는 거죠. 무균실이 되는 거죠, 점점. 근데 실제로도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치명적이지 않을 정도의 불결함?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노출되었을 때 더 면역력도 더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여러 불편함에 대해서 약간 거리낌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하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도 어떤 자기 항상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뜻일 테니까. 여기서
광고회사 출신인 제가 참 좋아하는 광고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어니스트 셰클턴 아시죠?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남극을 탐험했던 탐험가? 그리고 거기서 엄청 조난 상황이 되었는데 남극을 횡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원들을 꾸려서 탐험을 떠났는데 거기서 배가 부빙에 갇히면서 조난 상황이 됐죠. 근데 인명 손실 없이 무사 귀환을 했죠. 모든 대원들과 함께. 그렇게 버티기 위한 그 사람의 리더십이라든가 그 배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유명한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셰클턴이 남극 탐험대, 남극 원정대를 꾸리기 위해서 신문에 냈던 광고의 카피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신문 광고? 글자로만 돼 있는 광고였는데 맨 원티드 사람 구함. 위험한 여행, 낮은 임금, 혹독한 추위, 지독히 깜깜한 여러 달. 지속적인 위험, 무사귀한 불분명, 성공할 시에는 명예와 인정이 주어짐. 뭐 이런 내용이네요. 성공의 확률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안전 귀환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너무 어려움이 많죠. 이것은 편안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어떤 여정이지만 이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물론 셰클턴의 명성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물밀듯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높은 임금, 안전 보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잃고 있는 여러 수많은 가치들이 아주 낭만적으로 포장돼서 은결돼 있는 것 같죠.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런 걸 필요로 해요. 아까 스마트폰 없이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처럼 어떤 예측 불가능성, 당혹스러움, 막막함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갔을 때 그 경험이 훨씬 더 값지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 씨는 만약에 이런 구인 공고를 보면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영만이 몰고 잘 살 건데. 나약한 현대인입니다. 진단. 당신은 나약한 현대인이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오늘도 진짜 추운 날이잖아요. 최고 기온이 한 영하 5도. 어렸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서 막 달달달 떨다가 따뜻한 집에 겨우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볼이 너무 얼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서 막 볼이 이제 녹는 느낌이라든가 너무 추워서 눈물 나는 느낌 그리고 허벅지 같은 데가 막 가렵기도 했어요. 온도 변화 때문에. 그때는 애들이 그렇게 얼굴이 잘 텄어. 맞아. 그렇게 막 발가락이 꽁꽁 얼어서 막 느낌이 없고 그런 식의 그 어린 시절의 나름의 고난. 그리고 그때는 추워도 꼭 밖에 나가서 놀고 그랬지. 근데 그런 감각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고통스럽기도 한 그랬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감각의 지평을 아주 넓혀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뭐뭐 없이 살아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편의사항들이 우리가 삶의 본질을 얼마나 잊게 만드는지 그리고 정말로 어떤 것들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괜찮다는 감각과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가끔씩 돌이켜 보기 위해서 어떤 편안함으로부터 나를 좀 일정 기간 차단해 보는 거 이런 게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 배달 음식 안 먹기라든가 뭐 새벽 배송 안 쓰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참 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기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씨는 전에 그것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르지 않나요? 아주 다르죠. 특히 뭐 비행기를 탄다든가 기차를 탄다든가 할 때는 소음이 아주 크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제가 어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고 노캔을 안 갖고 왔네? 라는 생각이 들면 아주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자극이 저한테 너무 많게 느껴지고. 근데 그것도 제가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거겠죠. 40년 훌쩍 넘게 동안 사실은 그런 기기 없이도 잘 살았는데. 근데 선우 씨도 최근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이제 플룻 연습과 관련해서 필요해서 샀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있을 때의 고요를 느끼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뺐을 때 집에 돌아가고 있는 팬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소음이 확 밀려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간 질 좋은 이중창 샤시가 돼 있는 것을 밖에 뭐 차 소리라든가 이런 게 들리는데 창문 2개를 싹 닫을 때 싹 조용해지는 그런 느낌과도 비슷하죠. 그러면서 선우 씨랑 그런 얘기를 했죠. 참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특권 같은 것이구나. 맞아요. 원래 자연의 상태에서 사람이 없고 이런 도시로부터 먼 곳일수록 고요하고 어떤 소음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밤에는 별빛들이 많이 보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어떤 디폴트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되게 시간을 들여서 깊숙한 어떤 고요한 곳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건 다른 얘기지만 그 말도 맞고 우리가 어디 산골 같은 데 가서 아 여긴 너무 조용하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예전에 이슬아 작가님 책에서 작가님의 엄마인 복희 님이 여름에 과수원 같은데 오두막 같은데 누워 있으면서 그거를 딸에게 묘사를 해주면서 원래 자연은 소란한 거야. 시끄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벌레 소리, 뭐 개구리 소리 이런 게 여름에 특히 엄청 시끄럽죠. 그때 소리들은 생각해 보면 개구리가 막 울고 매미가 막 울고 이런 소리들은 시끄럽다면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 소리나 도시에서 느끼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계음 같은 것과는 또 다른 소리죠. 하나 씨가 올해 친구들이랑 몽골 여행 가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스스로의 나약함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미 다 편의시설이 막 너무 잘 돼 있고 이런 거 아닐까? 그러려나? 여름에 몽골 여행 가려고 친구들이랑 갯돈을 붓고 있는데 그때 다녀와서 또 오늘의 에피소드와 연계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여행 얘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독도로독 인증이 쏟아지는 걸 양상을 보고 있으면 성인 인구 중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비율이 60에서 낮아질 것 같아요. 톡토로들이 이렇게나 많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착시현상일까요? 본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믿음을 갖고 계시군요. 아니 인증이 워낙 많으니까. 다양한 독도로들이 자신이 읽은 추천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서로서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김나경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읽는 사람을 위한 작고 조용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 토로입니다. 언니들이 유튜브 댓글이 하나로 모여 있어 읽기 편하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이렇게 댓글로 인사 남겨요. 방송에서 다양한 형태의 책 모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책방에서 운영 중인 북클럽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사놓고 읽지 못한 책을 함께 읽는 묵은지 북클럽입니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고 출판계의 빛과 소금 선생님들과 함께 맛있게 읽고 있어요.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 안 읽으면서 책을 자꾸 사는 분들을 뜻하죠. 묵은 책을 읽다가 서로의 기록을 읽으며 읽고 싶은 새 책을 자꾸만 쌓아가는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북클럽인데요. 저희끼리는 농담처럼 북클럽 시작 전에
김치냉장고, 책장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김치냉장고를 한번 둘러본다고 말하고 새 책을 사면 겉절이를 담근다고 부르기도 해요. 톡토로 분들도 새해 독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책장에 이미 꽂혀있는 읽지 못한 책에서 골라 읽는 즐거움을 한 번쯤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늘 좋은 이야기로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니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묵은지 북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가 초심자를 위한 여둘톡 가이드에서 여러 편들을 추천을 했는데 네. 책 추천을 한 회차들도 있었죠. 그쵸. 근데 거기서 추천을 빼먹은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뭐죠? 김장 특집입니다. 새로 유입된 톡토로 여러분. 너무 최근이라서 저희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네요. 169화였나요? 네, 169화 이것이 한국의 축제다. 김장 특집 편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네. 멜로디 오브 그레이스 님의 댓글입니다. 독도로독, 뜨뜨르뜨, 차차라차 등등 언니들의 장면과 웃음소리로 즐겁게 출근 중이에요. 저는 올해 드럼을 배워보고 싶은데 둥두루둥이라고 드럼 모임 이름을 둥두루둥 우리 팀이잖아. 타악기 연주자인 김하나 씨도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둥두루둥이라고 지어보고 싶네요. 저는 관악기 연주자들 모여가지고 피피리피 독서 안 하는 상위 60%가 바로 저였어요. 올해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어서 40% 안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봐봐 60%에서 한 명 지금 끌어올렸잖아. 아유 그러네요. 소노모타님께서 제목을 보자마자 터져버렸어요. 크크크크 독도로독. 톡토로 아니면 알 수 없는 개그 코드. 여둘톡 마을의 유머 세권에 사는 톡토로들만의 특권이겠죠. 올해 유일하게 세운 목표가 독서량 늘리기라서 더욱 반가운 에피소드였어요. 2025년에 16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올 연말에는 2배 늘렸다고 자랑할 수 있게 열심히 독도로독 할게요. 고맙습니다. NYCW3U님께서 이렇게 이중 국적처럼 이중 정체성. 전 독도로독 플러스 띠띠리띠 유튜브 개설 축하드려요 하셨어요. 독서도 하시고 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네요. 선우 씨도 독도로독이자 스스르스잖아요. 그렇죠. 기록하는 사람. 네, 피피리피도. 피피리피고. 네. 누리리님의 댓글입니다. 어머 독도로독이라니 알사탕을 입안에서 오독오독 굴리는 느낌이 들어 마음에 듭니다. 언니들 이야기 듣다가 잊고 있던 에피소드가 생각났어요. 아웃사이더를 자칭하던 대학 시절 강의 쉬는 시간에는 딱히 할 일도 없어 늘 책을 읽었습니다. 그날도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다가와서 묻더라고요. 항상 무슨 책을 그렇게 재미있게 읽으세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책의 표지를 말없이 보여주었고 그 남학생은 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책 제목이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 였거든요. 사실 명화 속에 등장하는 책 읽는 여성에 관한 책인데 그 이후 한 학기 내내 그 남학생이랑만 마주치면 혼자 뻘쭘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클로이님의 댓글입니다. 여둘톡 유튜브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 팟빵에서 늦게나마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가볍게 웃고 때로는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둘 애드도 애정해서 회사 선후배에게 선물할 일이 생겼을 때 스튜디오 토림 티머그, 맥파이앤타이거 티백 세트, 동구밭 선물 세트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물하기 좋은 멋진 브랜드와 상품들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이상 선 댓글 후 감상하러 가겠습니다 하셨네요. 저희 내일 선물하기 너무 좋은 여둘 애드 품목을 취재하러 출장을 떠납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와, 독도로독 인증과 책 추천이 끝이 없네요. 이제 보니까 모든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러게요. 정말 다양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거. 그러게요. 이것만 읽어봐도 책 추천을 정말 많이 받게 되네요. 쏨토로님께서
독도로독 뜨뜨르뜨 쓰스르스를 이어서 차차라차 띠띠리띠에서 진짜 커피를 뿜었습니다. 크크크. 책상을 닦으며 나머지도 잘 들었습니다. 핸드폰과 멀어지는 시간은 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공감되네요. 수선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바짓단 수선 바느질을 하고 보니 1시간이 훌쩍 갔더라고요. 1시간이나 집중하고 난 뒤에 그 상쾌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독서 1권을 시작하고 있으니 이미 상위 40%네요. 아자! 하셨어요. 그리고 방울톡토로님께서 어머, 저 올해 벌써 책 2권이나 완독했는데 이 정도면 똑도로똑 아닌가요? 똑도로똑 인정합니다. 윤당근님의 댓글입니다. 저는 요즘 빠진 취미가 스도쿠인데 스도쿠 하는 사람들은 스도로독? 스도도쿡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스도쿠도 뜨개나 글쓰기, 그림 그리기와 같은 계열로 너무 몰입하기 좋은 것 같아 추천합니다. 사각사각 연필 소리가 힐링되어요 하셨네요. 스도쿠 하시는 분들은 뭐겠어요? 쿠쿠루쿠입니다. 아, 귀엽다. 쿠쿠루쿠 귀엽죠. 쿠쿠루쿠. 그리고 K장녀 김빵떡 K장녀 김빵떡님께서 요즘 오디오북을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디오북 듣는 톡토로들은 듣뜨르듯으로 껴주시나요? 하셨는데 오디오북도 책이기 때문에 독도로독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원희가든님께서 올해 책 2권 읽은 독도로독 댓글 쓰스르스 하러 띠띠리띠 왔습니다. 와, 이렇게 다 응용해서 또 써주시네요. 똑도로똑이다. 똑도로똑이다 진짜. 신이 떠나도를 많이 읽고 너무 재밌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저희가 뿌듯하네요. 그러게요. 진지한 톡토로님께서 팟빵에서 독도로독 신청합니다. 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톡토로의 서재 운영 중인데 함께 하실 분 하셨어요. 톡토로들 독도로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톡토로의 서재. 삶은 여행 핵핵님의 댓글입니다. 숲토로님은 지난 회차에서 휴직에 들어가신 초등교사 톡토로님이셨죠. 숲토로님 지지와 공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댓글을 씁니다. 저는 17년 차 초등교사예요.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일생을 살다가 2024년에 공황장애를 겪고 병휴직, 2025년에는 무급휴직으로 1년 반을 출근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2026년에 복직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중입니다. 2024년 처음 병휴직을 할 땐 전혀 상상도 못할 만큼 건강해졌어요. 숲토로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깊고 따뜻한 포옹을 글로 전합니다 하셨네요. 제 얘기인 줄 님께서 듣다가 급 댓글 써요. 너무 제 얘기 같아서요. 최선을 다하다가 병든 초등교사 여기 있습니다. 저도 부장하다 몸 다 상하고 병 진단받고 모든 삶이 멈추어 버렸어요. 경력이나 신상이나 전반적으로 다 비슷해서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발병하고 나서는 학교와 관리자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된 거 오히려 감사해야겠다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갈 수 없으면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최지은 작가 말처럼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여둘톡에서도 소개한 적 있는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의 최지은 작가님에 대한 언급이었죠. 네. 불합리하고 과중한 업무 분장에 죽어나가고 있는 전국 교사들 힘내세요. 합리적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봐요. 톡토로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네요. 많은 교사 톡토로들께서 숲토로님의 사연에 공감해 주시고 또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은 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어제 듣다 자려고 눈 감고 듣다가 톡토로가 추천한 호떡을 드셨다기에 눈을 동그랗게 다시 떴다 다시 감았어요. 호떡당 호떡 추천드린 사람 저인 것 같아요. 히히. 감사합니다. 이번 팟캐 너무 웃겨서 계속 크크크크 거리다 잤네요. 독도로독 저도 가입 완료입니다. 근데 궁금했던 게 영화 괴물을 다루는 에피소드에서 하나 언니가 콘텐츠를 안 보고 쉬고 있는데 괴물을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콘텐츠를 쉬시는 이유는 언급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요. 가끔 일부러 콘텐츠 보는 걸 쉬기도 하시는지
혹시 그렇다면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읽는 책이 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독서도 가끔 일부러 쉬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책을 1년에 70권 정도 읽는데요. 늘 읽고 싶은 책이 넘쳐나서 이 책 읽고 얼른 다른 책 읽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읽고 있는 책을 온전히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 고민이거든요. 라고 하셨네요. 답변을 해주시죠. 특히나 책을 쓰고 있을 때는 다른 콘텐츠를 뭐가 됐든 책도 마찬가지고 그 주제에 관련한 참고 도서가 아닐 때는 안 읽는 편이에요. 접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쭉 밀고 나가던 생각이 흐트러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책도 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책을 늘 읽는 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책에서부터 한 몇 개월씩 멀어져 버렸네. 이런 때는 잘 없다는 거죠. 어떤 책을 읽다가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서 일주일이 훅 지나갔다. 이럴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 책은 뭘 좀 읽어볼까? 저걸 읽어야지라고 테이블 위에 놓인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 기간? 이런 게 늘 곁에 있는 거죠. 선우 씨는 어때요? 컨텐츠나 독서를 쉴 때가 있나요?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어떤 흐름 때문에 쉬는 것보다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영화 같은 거를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은 하루에 정말 10분에서 30분만 짬을 내도 충분히 어떤 그 책 안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만 알차게 집중해서 읽어도 어떤 충족감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요즘 영화들이 길이가 또 점점 길어져서 요새는 거의 평균 2시간 반 정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장에 한번 가는 게 심적으로 되게 큰 어떤 여유를 내야 되는 일이 돼서 제일 먼저 영화를 좀 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읽고 싶은 책이 넘쳐나기는 하는데 이런 고민 말씀하셨잖아요. 얼른 다른 책 읽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읽고 있는 책을 온전히 소화를 못하는 것 같다. 저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읽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 어떤 책을 읽고 나면은 그것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소화시키는 시간도 충분히 필요해서 바로 다음 책으로 내달려 가지는 않아요. 저는 독후감을 쓰지 않는 대신 그 책에 대해서 많이 다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떡당 호떡 추천 감사드리고요. 네, 겨울에 간식으로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소개된 적 있는 앙정토로 방토로가 제 두 딸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산청 꼼지락토로님께서 뜨개, 자수, 퀼트 등 손으로 꼼지락거리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산책녀라고 하는 산청에서 책 읽는 여신들이라고 하는 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바느질로 퀼트처럼 이렇게 이 색동 깃발에다가 산책녀라고 하는 로고를 수를 놓으셨네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포만 물병아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네요. 귀여움이 세상을 구합니다. 독서 모임이 독도로독이라니 귀여움 한도 초과. 노안을 핑계로 책을 멀리하며 전자책으로 듣던 중 딸의 톡건으로 2024년에 톡토로가 되었습니다. 이옥선 작가님을 비롯한 세 분 작가님의 출간된 책을 읽으며 독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3월 중순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다시 독도로독이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국민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 케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부부 중에 누가 아프면 서로 잘 돌보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 남편과 저는 자격증반에 등록을 했어요. 이렇듯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2024년에는 나대라, 25년에는 인생은 기세다 이후로 기세 좋게 살고 있습니다. 은미체 독서에 이어 자격증 취득까지 여둘톡은 사랑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우하나 작가님. 유튜브에 출몰한 것을 격하게 축하합니다. 자주 만나요. 하면서
인생은 기세다 에피소드 이후에 피아노 수업을 시작하셨고 요즘은 국민 소나타라고 일컬어지는 모차르트의 쾌헬 번호 545번 1악장을 연습 중이라고 정말 뿌듯하다고 하시면서 학원에 갖고 다니시는 점심시간 도시락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데비마이어 야채통을 쓰고 그러네요. 계시네요. 네, 저희도 같은 거 잘 쓰고 있습니다. 하포만 물병아리님 70대 초반이시잖아요. 딸의 톡권으로 2024년에 톡토로가 된 뒤에 피아노도 시작하시고 기세 좋게 사시면서 또 자격증도 따시고 독서도 하시고 이제 26년에 독도로 도구로 곧 돌아오실 거라고 하니까 참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엄마도 70대가 되고 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이게 누군가를 돌봐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이 들어가는 스스로를 돌보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 잘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토토로 톡토로님께서 언니들 안녕하세요. 제가 제주 여행을 다녀왔는데 밥 짓는 시간에서 먹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구좌에 숙소를 잡았어요. 옥돔구이 정식을 먹었는데 아주 정갈하고 맛있었답니다. 들어가서 주문할 때 톡토로라고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신경 쓰이실까 봐 다 먹고 계산할 때 톡토로예요 했더니 말씀하시지 그러셨냐고 어제와 오늘 인스타에 톡토로 분들 미리 말씀하시라고 안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톡토로 두 분이 왔다 가셨다고요. 여기 와보려고 숙소도 이쪽으로 잡았다 말씀드렸더니 아유 왜 이렇게 다정들 하셔요 라고 하시며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해안도로 쪽으로 가면 파도가 덮칠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다정하게 알려주셨어요. 다음 일정은 백회였어요. 도슨트 안내도 예약해서 갔는데 바람 많이 부는 겨울이라 그런지 예약자가 저 혼자여서 1대1 수업 받았네요.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톡토로 유니버스 여행 루트대로 다니니 더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곳 추천 감사해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언니들과 톡토로 분들 모두 바람 조심,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아우 제주 여행 좋으셨겠어요. 제주 근데 서울도 지금 예쁘긴 하다. 눈이 날리고 있어요. 근데 제주는 눈이 엄청 오던데요? 그러게요. 제주가 또 눈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기상 상황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도 생기고 해가지고 제주에 계신 분들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73화에서 회사 안에서 승진하시면서 또 주재원으로 발령도 나신 톡토로 분의 사연이 있었잖아요. 또 그 메일에도 여러분들께서 또 응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여둘톡을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들으며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 톡토로입니다. 작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재원 되시고 승진까지 하신 톡토로 분께 대단하다, 고생 많다, 그리고 정말 능력이 훌륭한 사람이니 본인을 낮추지 말고 해보셔라 말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10년 전 제가 막 전공의가 될 때 제가 수련받던 지방대학병원은 상당한 남초 집단이었고 온갖 가부장적 언행들이 숨쉬듯 일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김 선생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했는데 또는 김 선생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또는 김 선생은 여자치곤 까다롭지 않네. 따위를 칭찬으로 하는 교수님들. 악의 없는 칭찬도 있었지만 저의 무던한 성격이 순종적이어 보여서 시혜적인 태도로 저를 평가하는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특정과에선 이전에 있던 여자 전공의의 히스테릭한 성격 때문에 의국 분위기가 나빠져서 그 이후로는 여자 전공의를 뽑지 않는다는 비공식적인 공지가 돌기도 했고 그걸 듣는 저도 그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과는 힘을 좀 써야 하니까, 밤샘이 많아서 체력이 중요하니까 등등의 생각을 하며 순응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전공의를 지원하던 해엔 정원이 2명인 자리에 저를 포함한 여자 2명, 남자 2명이 지원했는데
아무래도 한 연차에 여자를 2명 뽑는 건 리스크가 있으니 여자 지원자들의 성적과 평판이 더 좋지만 둘 다 합격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면전에서 들었습니다. 그치만 그때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지원하던 과의 전공의로 합격하고 괄호 열고 그때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가 잘나서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괄호 닫고. 맞습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 2년쯤 생활하면서 페미니즘 같은 사회적 흐름을 경험했고 그때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왜 같은 해에 남자 2명 뽑는 건 문제될 게 없고 여자 2명은 안 뽑는다고 한 거지? 의사로서 낮은 수행 능력, 위생관리, 시간관리, 개인의 일탈적 행동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 전공의들은 유구히 있어 왔지만 아무도 남자여서로 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봐왔으나 그 좁은 비율을 뚫고 가끔 경험한 여자 의사의 경우에는 성격, 체력과 같은 그 사람의 특성이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요. 슬픈 건 제가 대학병원에 나오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전공의를 뽑을 때 그런 말들이 들린다고 하고 주재원 톡토로님의 회사도 그런 환경이죠. 우리가 잘해야 뒷사람이 힘을 얻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미 잘했으니 그 자리에 갔을 것이라는 점도 사실입니다.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모델이 되는 여성까지 되지 않아도요. 여자를 대표하지 않아도요. 해야 할 일을 잘 해내는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 충분히 잘 해내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익명의 톡토로님, 이 메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재원 톡토로님이 이 내용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미국에 지금은 작고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하는 여성 대법관이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네. 9명 정원의 대법관 중에서 몇 명이 여성이 되어야 충분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항상 9명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란다. 하지만 이전에 대법관 전원 9명이 모두 남성이었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렇죠. 이 의사 톡토로님도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네요. 지원자가 여자 2명, 남자 2명인데 여자로만 2명을 뽑는 건 여자들이 모든 기준에서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일이고 남자 2명을 뽑을 때는 절대 그런 기준을 두지 않는 거. 육사도 그랬었잖아요. 2년 연속으로 여성 생도가 최우수 생도 1등을 차지하니까 평가 기준 자체를 갑자기 바꿔버렸잖아요. 검은돌 토로님도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메일을 보낸 계기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대기업에서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주재원 자리를 쟁취하시고 승진까지 하신 톡토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하셨는데 축하는 물론 정말 멋지다는 감탄과 존경의 마음까지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키워주는 사람을 보내는 그 자리에 떡하니 선발되셨다는 건 사연자님의 능력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보다 기세 좋고 당당하게 맡으신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하시길 응원합니다. 2년 동안 임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를 많이 탓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둘째를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거든요. 작년 6월에 어렵게 찾아온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아 유산을 했는데 이 모든 게 제 탓으로 느껴졌어요.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은 나이가 많은 탓이고 유산이 된 것도 제가 몸 관리를 못한 탓으로 생각했어요. 임신했을 당시에 급성 부비동염이 와서 고열에 시달렸는데 해열제를 먹지 않고 버텼었거든요. 첫째 아이는 생각지 못하게 쉽게 찾아왔는데 둘째는 열심히 노력해도 쉽지가 않고 또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전과 같은 일이 생길까봐 벌써부터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유들로 작년 하반기는 임신한 분들을 보면 눈물이 주룩 흐를 만큼 자책감과 우울감에 빠져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방송 들으신 후에 샤워하시면서 인생은 기세다 에피소드를 들으며 에너지 얻고 계시겠지요? 저도 덕분에 미처 떨쳐내지 못했던 임신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려고요. 저는 곧 복직을 앞두고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사연자님처럼 저도 일을 멋지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먼 나라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참 따뜻한 메일을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피소드 130화 인생은 기세다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토로님이 오랜만에 메일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늦은 나이에 독립을 전했던 독립토로입니다. 작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과의 이별, 그 과정에서의 엄청난 금전적 손실, 가장 친한 친구와의 절연, 가까운 친이모의 죽음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 그리고 낯선 곳으로의 이사까지요. 이 모든 일이 작년 말 2, 3개월 안에 일어났어요. 꾸역꾸역 버티던 저는 결국 무너졌고 정신과에서 약을 타먹고 심리 상담도 받으며 조금씩 일어나는 중입니다. 워낙에 모든 일에 자책을 하는 타입이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이형 장애라는 병명으로 저에게 왔더라고요. 신체 이형 장애는 저 자신이 추하다고 믿는 질병인데 일종의 강박 증상이래요. 감정 표현을 하지 않고 마음에 두면 그게 불안을 키우고 결국 강박으로 갈 수 있다고 심리 상담가에게 들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가족들에게 쏟아내고 이해와 염려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위로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역시 약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달여간 약을 먹으니 지금은 잠도 잘 자고 불안한 마음도 가라앉았어요. 직업도 삶의 터전도 모두 낯선 곳에서 시작해야 해서 아직 막막하긴 합니다만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 중이에요. 첫 회부터 빼놓지 않고 들었던 여둘톡도 한동안 듣지 못해서 최근 한 달에 밀린 내용을 따라잡았어요. 엉망이 된 제 삶을 추스리느라 내란의 밤이 벌써 1년이나 된 것도 언니들 방송으로 실감했네요. 참나. 제가 밖에서 보면 세상 똑똑하고 정갈하게 사는 1인 가구라는 평을 받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엉망진창 에피소드를 들으며 이런 멋진 언니들조차 가끔은 이렇구나 하며 나도 뭐 비슷하게 괜찮다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언니들 방송 마지막 멘트 원래도 참 좋아했는데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들으니까 더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주저앉아 눈물 콧물 범벅으로 엉엉 울고 있을 때 등을 토닥여주다가 이제 그만 일어나자 하면서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영차 하고 일으켜주는 것 같아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있다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저를 씩씩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들이 꾸준히 일을 벌이고 건강하게 나대고 또 나댐을 촉구해 주셔서요. 저는 이제부터 새 삶을 산다고,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뻔뻔하게 나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로는 나대봄. 사랑해요 언니들. 힘낼게요. 우리 힘내요.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토로님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너무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하셨지만 아마 그렇게 단시간에 모든 것들이 나아지진 않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걸려야 한다는 거를 스스로에게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여둘톡을 많이 추천하신다고 그런 메일도 받았었잖아요. 꾸준하게 여둘톡을 들으면서 맨 마지막 멘트 들으며 힘도 얻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샤이톡토로였는데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려니 할 말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다양한 사연을 길게 보내주신 아온토로님, 저희가 메일 잘 읽었고요. 울산에서 독도로독을 하실 멤버가 있느냐, 있다면은 오픈 채팅방에 울산 독도로독을 만들었다. 울산 인근에서 독도로독을 함께 도모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오픈 채팅방에서 울산 독도로독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각 지역에서 이렇게 독서 모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없나 하고
찾거나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모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75화는 정신 차려 나약한 현대인들아 편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